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일자리 통계는 보통 이제 전년 동기비로 작년 요 달에 어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적어도 취업자 통계는 정설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일자리하고 그 직전 2년 일자리하고를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나아졌는가 안 나아졌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비교를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전체 일자리는 36만 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 2년 2015년서부터 17년까지를 보면 일자리가 얼마가 늘었는가 56만 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 2년과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2년을 비교하면 일자리가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까 36만 개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36만 개가 어디서 증가했는가 보니까 농림수산 쪽에서 2년 동안 16만 개 일자리가 생겼고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25만 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수산 16만하고 보건사회 25만을 더하면 41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일자리가 36만 개 생겼다고 했는데 그 36만 개는 거의 다가 보건사회복지 쪽이나 농림수산업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업종에서는 거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자리가 오히려 상당폭 줄었다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대표적으로 취업자가 감소된 업종이 어딘가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도소매 업종에서 12만 6천 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광공업에서 10만 4천 명이 줄었고 교육에서 4만 6천, 대체로 한 3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취업자 상황이 가장 많이 나빠진 업종 음식 숙박업이 16만, 교육이 12만, 광공업이 11만, 부동산이 7만, 도소매가 6만 해서 이런 업종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한 56만 증가하던 취업자가 36만으로 반토막이 났고 36만 증가하는 업종은 딱 두 업종입니다. 하나는 농림수산업과 이 보건사회복지. 그 나머지 쪽은 대부분 상당히 취업자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했는데 취업자가 감소한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 광공업, 교육, 음식, 숙박 이 4대 업종에서 3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 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 특히 30대, 40대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대, 40대의 인구가 1년에 평균 한 8만 정도 줄더라고요. 8만 정도 주니까 2년 따지면은 한 6만 정도가 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년에 8만 정도 준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줄었었거든요.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추세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1년에 8만 정도가 인구가 그 30대, 40대 그 핵심 연령계층에서 줄었는데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인구로만 우리가 둘러댈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정부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예를 들면은 광공업 같은 경우죠. 광공업 경우를 보면은요. 2015년서부터 17년 2년 동안은 광공업 그 취업자가 4천 명 늘었어요.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만 4천이 줄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우리가 변명은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농림수산업이 취업인데요. 농림수산업 취업은 지난 한 15년 동안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만 하더라도 2년 동안 농림수산업의 취업자가 한 9만 명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16만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만 는 것을 빼면 지난 2년 동안 취업자 증가는 20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도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주로 고령층의 고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알짜 취업 그 기회는 알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표면적으로 늘긴 했으나 그 늘어난 것은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아니면 고령직에 계신 분들이 취업자가 는 것이지 실제로 뭐 광공업이나 그죠 도소매나 숙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취업 기회가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적어도 2년 동안에 일자리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적어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 고용 시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어떤 경직적인 이런 규제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기업의 전망을 좀 저하시키거나 해서 정말 머리 아파서 기업 못 하겠다. 도저히 이런 여건 하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문을 닫거나 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해외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지난 2년 동안에 해왔던 정책들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고 하면 2년 뒤의 취업 성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져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의 일자리 성적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민간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직시를 하고 인적 교체와 함께 근본적인 노동정책, 근본적인 고용정책의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자리 대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